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4살 싱글맘이에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젠 지난 과거로부터 조금은 홀가분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사와 환자로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충치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회사를 조퇴하고 치과에 갔던 날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들리는 의료 장비들 소리에 저는 잔뜩 겁을 먹고 얼어 있었죠. 어린아이도 아닌데 잔뜩 긴장한 얼굴로 치료의자에 앉았고 제 치료를 맡았던 남편은 저와 다르게 아주 여유로운 미소로 인사하며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충치가 있는 자리를 대충 가리키며 설명을 했고 남편은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 왔냐며 혹시 겁이 많냐고 말을 걸어주었죠. 저는 "네" 하며 의자에 누웠는데 어쩐지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곧 시작된 통증에 괴로워하자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이 병원에서 제일 안 아프게 치료하는 의사라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죠. 그 순간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 사람 정말 다정하다. 이 사람이랑 사귀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인지 통증은 조금 잦아드는 듯 했고 그 아프다는 신경치료를 생각보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전동의자가 올라가고 남편 얼굴을 마주한 저는 다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오늘 한 치료와 다음에 할 치료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 귀엔 남편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다정하고 유능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지 뭐예요. 그날 이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좋아했던 적 없는 치과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옷이며 화장이며 온통 신경을 쓰고 드디어 치과에 도착해 치료실에서 누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예전의 그 모습처럼 밝게 웃으며 "잘 지냈어요? 치료받은 데는 괜찮았어요?" 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잘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도 않고 잘 지냈다고 대답했는데 제 얼굴 가까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가오니 그에게 풍기는 스킨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취한 듯 치료를 마쳤고 남편은 "고생하셨어요. 관리 잘하시고 또 이상 있으면 내원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에 낀 장갑을 벗는데 글쎄 그 사람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지 뭐예요. 저는 결혼했구나 하며 실망했고 대충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진료실을 나왔어요. 수납을 마치고 병원문을 나가려는데 저를 치료한 남편이 가운이 아닌 재킷을 입고 퇴근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우린 얼떨결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기다리게 됐죠. "데이트 가시나 봐요?" 라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요." 저는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고 저의 이런 모습에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또 어찌나 마음을 흔드는지.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결혼 반지가 예쁘네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제게 보이며 "이거요? 이거 결혼 반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그럼 커플링인가요?" 라고 되물었죠. 남편은 웃으며 "이거 이래봬도 피앙세 반지인데" 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반지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민망하면서도 이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쁜 나머지 "그런데 왜 피앙세 반지를 본인이 끼고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건" 여기까지 말하는데 그때 얄궂게도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내려야 했죠.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듯 내리지 않을 기색이었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끝일 텐데 용기 내서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할까?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데도 우물쭈물 망설였어요. 그러자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지하로 가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웃으며 반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시간 괜찮으면 근처에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하더군요. 마침 커피가 엄청 마시고 싶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센스 있는 모습에 더욱 끌려 남편을 따라 커피를 마시러 갔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끼고 있던 피앙세 반지는 아직은 인자가 없는 반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주려고 사서 끼고 있었다나요. 결국 그 반지는 제 것이 되었고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회사 동료와 친구들은 잘생긴 치과 의사와 결혼하는 저를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절대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은근 이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괜찮은 결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역시 잘나가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콧대가 높았어요. 저에게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열쇠 몇 개는 가져와야 한다는 둥 입이 떡 벌어질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건네시더군요. 혼수 목록을 보니 온통 당신이 입고 쓰실 물건들이었죠. 저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었기에 이런 건 저희 결혼과 상관없지 않냐고 따지지도 못했어요. 당시 저는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적금을 붓고 있었지만 혼수 목록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는 수 없이 지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께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선 사위가 의사인데 뭘 못해주겠냐며 빚을 내서라도 혼수는 해줄 테니 아무런 걱정 말라시며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수 목록을 모두 채웠고 저희는 마침내 남편이 장만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린 것도 죄송하고 아파트 역시 대출이 있어서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선 신혼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 슬슬 아기를 가지라고 압박해오기 시작했죠. 저는 아직 대출금도 남았고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다닐 수 없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게 네가 집이라도 떡하니 장만해왔으면 좋았지 않았냐? 다들 의사 사위 보면 병원이고 집이고 외제차까지 처가해서 다 해주는데 넌 뭘 해와서 시어머니 말도 우습게 하냐? 라며 윽박지르는데 전 너무 놀라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낮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를 해야 한다며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공부를 한다며 서재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혼자 밥을 먹거나 남편을 기다리다 먼저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요. 어머니가 또 성화를 부리실까 불안한 마음에 빨리 아이라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따라주지 않자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죠. 그렇게 사이 좋던 저희 부부는 저희 예민한 탓에 싸울 일이 늘어갔어요. 당연히 사이가 나쁘니 아이를 갖긴 힘들었고 결국 또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불임일까 걱정된다며 한의원에 가자시며 무작정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보는 눈도 많고 해서 대충 사유를 만들어 회사에 반차를 냈고 어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 어떤가요? 도통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요즘 잠도 못 자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차마 시어머니께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산다고 얘기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결국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약을 짓고 집에 돌아온 저는 카드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먹을 약이니 저보고 계산하라 하셨고 먹어봤자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약값을 카드로 긁었더니 영수증을 보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M1 카드 영수증만 푹푹 찢어버렸어요. 그날 저녁도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집에 와서는 서재방에 틀어박혔어요. 저는 남편이 혼자 방에서 뭘 하는지 의심이 생겼어요. 혼자 야한 동영상이라도 보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대화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들어 쉿 하는데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은 오간데 없이 짜증난다는 얼굴로 시간을 견디는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급기야 저는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난 오늘 당신 어머니가 무작정 회사에 찾아와서 반차까지 내고 한의원까지 끌려갔는데 당신은 정말 계속 이럴 거야? 한의원 약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하는데 라고 말했고 남편은 질린 얼굴로 일어나선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기 싫은 거야. 애는 핑계고 요즘 못해서 안 달란 거야 뭐야 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아기 안 낳고 싶다고 말해. 괜히 나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라며 되받아 쳤어요.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서재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다니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들은 아직 신혼이라 깨복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처지가 불쌍해 그날 밤 내내 울다 잠이 들어야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고 저는 무시하자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싱크대 아래에 있는 한약이 보여 남편 보란듯이 몽땅 쓰레기통에 부어버리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간 외박이 계속됐고 슬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시댁에 갔을까 싶어 장롱을 살펴봤지만 옷가지와 짐은 그대로였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화 풀고 집에 들어오라고요. 저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남편은 계속 소식이 없었죠. 다음날 남편이 근무하는 치과에 갔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병원을 그만뒀다지 뭐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죠.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침 전화를 잘했다며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글쎄 남편이 저 모르게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개원하고 싶은 욕심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잘 되지 않아 빚만 지게 생겼다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퇴직금도 다 털어넣었지만 되지 않아 갚아야 할 빚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제게 어머니께선 이제 내 아들 어쩔래?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오히려 여태 모르고 당한 건 저예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하셨죠. 마누라를 잘못 만나 내 아들이 거지꼴이 된 게지. 네가 남편 빚 다 갚아.
잘 사는 처가를 만났으면 왜 아들이 개헌할 생각에 이런 일을 당했겠어. 다 보잘것없는 집안에 너랑 결혼해서 생긴 일이니 책임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책임을 지든 이혼을 하든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지금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도망다니고 있어서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쓰고 있다는 대포폰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집에 돌아와 당장 남편이 쓰고 있다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개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 금방 벌면 갚을 생각에 사금융과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는데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돈을 빌려준 직원들 보기가 힘들어서 퇴직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다고 했어요. 집을 나간 이유도 곧 들이닥칠 사금융 사람을 피한 거라고 말하는데 그 집에 혼자 있을 내 생각은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살고 있던 남편 명의의 집을 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저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을 끌어다 쓰면 되지 왜 멀쩡한 집을 파냐고 화를 내셨죠. 어차피 대출이 많은 집이어서 팔아도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을 받아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대놓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해결하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저는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불쾌한 태도를 참으며 부족한 돈은 제 앞으로 빚을 내서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저 당신 아들 명의의 집이 날아간다는 사실만 가슴 아플 뿐 제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다행히 집이 빨리 팔렸지만 집 대출금을 해결하자 돈이 부족해서 결국 제 앞으로 2억의 빚을 더 내어 남편의 빚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뒤 월세도 당장은 부담스러웠기에 차마 하기 싫은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됐고요. 시댁으로 들어간 지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하셨죠.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퇴근하고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원래 당신이 하시던 살림살인데 한순간에 이럴 수 있나 싶어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분업을 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집 날리고 기어들어온 주제에 라며 마치 제가 빚을 져서 집을 날린 것처럼 큰 소리를 치셨어요. 생활비 내놓으라 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난 일이 있고부터 정신을 차렸는지 새로운 병원에서 일도 잘하고 다시 저에게도 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얄밉게도 남편 앞에서는 저를 구박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지만 그럴수록 예전처럼 저에게 또 질리지는 않을까 겁이나 그만두었죠. 시어머니와는 불편해도 남편과는 이대로 잘 지내니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8개월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입덧과 하혈을 하는 통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하던 손주를 가졌는데도 예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을 쉬는데도 하혈은 여전히 잦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임산부 3명 가운데 1명꼴로 출혈을 경험하긴 하지만 출혈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더군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가급적 누워 지내라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안정기가 될 때까지만 친정에 있겠다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 그게 좋겠다며 저 대신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만 빼면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일을 하는 통에 힘들었는데 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어 하루하루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 덕에 하혈도 멈췄고 슬슬 입덧도 가라앉으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됐어요. 아쉽지만 남편도 보고 싶고 시어머니도 예전 같진 않겠지 하는 기대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될 것 같으니 저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낳을 동안 친정에 있어. 어차피 집에 와봤자 자기랑 엄마랑 불편하기만 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집에 갈까 말까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셨다면서 많이 놀라신 목소리셨어요. 저 역시 너무 놀라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가게로 갔는데 가서 보니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댔고 시어머니는 이 빚을 이번엔 저희 부모님한테 갚으라고 생떼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의사 사위는 거저 얻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병원도 척척 차려주는데 두 분은 그간 뭐 해줬습니까? 집을 해줬습니까? 하다못해 차를 한 대 사줬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딸내미 하나 보내놓고 남 몰라라 한 거밖에 더 있냐고요. 처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 불쌍한 김닥터가 허구한 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냐고요. 두말 필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사돈께서 책임지고 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습니다. 세상에, 이젠 하다하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뜯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하나 힘들게 하는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죄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시어머니한테 무참하게 짓밟히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간 참아왔던 말들을 퍼부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당신이 잘못 키운 아들의 뒷수습을 저랑 죄 없는 저희 부모님이 해야 하죠? 안 참으시겠다고요? 안 참으면 어쩌실 건데요? 저요,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신머리 나간 아들이나 던져놓곤 이제 와서 뭐라고요? 막대 먹은 시어머니 며느리 노릇도 못하겠고 툭하면 사고나 치고 나 몰라라는 남편 아내 노릇도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우리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혼은 하더라도 돈은 갚으라며 어깃장을 놓더군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던지 빗자루를 들고 시어머니를 향해 휘두르며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참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면 아이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계속 당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겠냐며 그동안 겪어왔던 수모를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사위의 빚과 딸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홀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친정부모님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더 이상 이혼을 반대하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그날 밤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저는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만 되었을 뿐 위자료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받아내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당시 또 무직 상태였고 재산도 없이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분할할 재산이 없었거든요. 저도 임신을 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당장 어찌 사나 매일 고민이 깊어갔는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 뭐예요. 자기네 집 씨를 제 마음대로 뺏어갔다며 그깟 돈 때문에 남편과 가정을 벌이냐며 비난하는데 저는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혼수 목록이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봉투 안에 당시 장만했던 물건의 가격을 일일이 적어 합계를 냈고 카드 내역을 뽑아 첨부했어요. 그리곤 계속 이렇게 협박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받겠다고 저 역시 글을 써서 보냈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보낸 낡은 봉투에 든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욕설과 고성을 지르시길래 그동안 보내신 문자들을 증거로 협박죄로 고소할 거라고 지금도 녹음 중이라고 말했더니 바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 뒤론 문자와 연락은 일체 딱 끊으셨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났다나 뭐라나. 그 소리를 듣는데 그동안 쌓인 채증이 쑥 하고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다시 병원에 취직해서 자기 빚을 갚고 있고 저에게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의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날을 반성하며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열심히 살 테니 재결합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도 당해서 그럴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지만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우리 더욱 힘내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와 더 많이 행복해지자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